한국인은 안 돼. 영국이 비웃은 2005년.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4회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 세계가 인정한 3패왕,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전드, 박지성, 대한민국이 영국을 평정했습니다. 손흥민 선배의 전설. 지금 시작합니다. 2005년 6월 에인트호번의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고 PSV 훈련장 잔디는 이슬에 젖어 미끄러웠다. 땀에 젖은 유니폼을 한번 쓸어내리고 박지성은 마지막 스프린트를 끝까지 밀어붙였다. 호루라기가 울리자마자 터치라인 바깥에서 누군가 다급히 손을 흔들었다. 지성, 잠깐만. 에이전트의 손에는 구겨진 팩스 한 장이 들려 있었다. 휴지처럼 가벼워 보이는 종이였지만 그 종이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직감하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우측 상단에 선명한 붉은 문장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메뉴에서 정식 오퍼가 왔어. 순간 심장 박동이 어긋났다. 그는 숨을 고르며 종이 위의 숫자와 문장을 확인했다. 조건, 이적료, 보고, 체계, 메디컬 일정 활자마다 손끝이 떨렸다. 머릿속에 수많은 이름이 스쳤다. 퍼거슨, 긱스, 스콜스, 네빌, 반 니스텔로이.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세계가 종이 한 장의 두께로 다가와 있었다. 훈련이 끝난 뒤 그는 시내의 작은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자전거가 지나가고 노부부가 장바구니를 끌며 담담히 걸었다. 지난 2년이 필름처럼 재생됐다. 2003년 낯선 유럽 무대에 첫 발을 디뎠던 날, 부상과 비판을 넘어 주전을 꿰찼던 시즌, 그리고 2004년 5월 UCL 4강. 밀란을 상대로 안방에서 터뜨렸던 그 골. 관중석이 흔들리던 순간 그는 여기서도 할 수 있구나를 처음으로 믿었다. 하지만 올드 트래퍼드는 또 다른 행성에 가까웠다. 그는 컵을 들어 한 모금 삼키고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 2번, 낮고 굵은 목소리. 지성인가? 감독님. 히딩크. 2002년의 여름을 함께 건넌 스승. 그는 군더더기 없이 말했다. 내가 처음 PSV에 왔을 때도 불안해했지. 그런데 넌 매번 증명했어. UCL 4강, 내 발로 뛰어 올랐잖아. 다음 계단이 보이면 올라가라. 퍼거슨이 널 원한다면 이유가 있는 거다. 전화가 끊긴 뒤에도 스피커에서 여운이 흐르는 듯 했다. 그는 오래 앉아있지 않았다. 곧장 숙소로 돌아와 가방을 열었다. 유니폼을 개듯 얇은 결심을 차곡차곡 접었다가 다시 펼쳤다. PSV에서의 날들은 따뜻했고 안정적이었다. 주전, 팬들의 응원, 익숙한 전술과 리듬. 여기서 더 잘하면 안 될까? 라는 속삭임이 귓가를 맴돌았지만 이내 스스로 답을 내렸다. 축구는 결국 더 큰 무대에서 더 큰 질문을 듣는 일이라고. 다음 날 아침 클럽하우스 회의실. 구단주와 단장이 마주 앉았다. 정말 가는 건가, 지성? 예.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구단주는 손을 내밀었다. 내가 우리에게 준 것들을 잊지 않겠다. 에인트호번 사람들은 널 오래 기억할 거야. 맨체스터에서도 내 방식대로 뛰어라.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그는 벽에 걸린 팀 사진 앞에 멈춰섰다. 동료들의 얼굴, 함성, 라커룸의 냄새까지 선명했다. 하지만 사진 속 그 시간이 영원히 멈춰 있는 동안 그의 시간은 멈출 수 없었다. 공식 발표는 전하고도 빠르게 이어졌다. 2005년 여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행. 한국 언론은 연일 헤드라인을 바꿔 달았고 포털 메인에는 박지성 세 글자가 밤낮 없이 떠 있었다. 누군가는 아시아인의 한계를 이야기했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길을 말했다. 그는 둘 중 어느 쪽에도 휘둘리지 않으려 애썼다. 저녁 숙소 창문을 열자 에인트호번의 바람이 스며들었다. 그는 운동장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도망치지 않겠다. 그 밤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다. 지성아. 네, 아버지.
많이들 떠들 거다. 하지만 넌 내가 하던 대로만 해라. 내 페이스 지키는 게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하다.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을 때 올드 트래퍼드의 거대한 원형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라운드를 가르는 빗줄기, 만석의 함성, 낯선 언어, 더 빠른 템포, 더 거친 접촉. 그 모든 장면의 한가운데에 자신이 서 있었다. 두려움은 있었다. 그러나 두려움 위에 덮인 것이 하나 더 있었다. 각오. 며칠 뒤 공항 탑승구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챙겼는지 마음속으로 점검하듯이. 성실, 속도, 공간, 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습관. 비행기가 구름층을 뚫자 좌석 등받이에 떨림이 전해졌다. 그는 손등으로 창문 프레임을 가볍게 두드렸다. 맨체스터 갑니다. 그 말은 큰 소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 말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명령 정도의 무게로 떨어졌다. 이제부터는 매일 새벽 다시 처음처럼, 에인트호번에서 증명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세계가 지켜보는 곳에서. 그렇게 한 장의 팩스로 시작된 한국인의 새로운 장이 하늘 위에서 서서히 펼쳐지고 있었다. 2005년 7월 13일, 잿빛 하늘이 내려앉은 맨체스터 공항. 비행기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습기와 먼지가 섞인 냄새, 낮게 깔린 구름, 그리고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 맨체스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성. 메뉴 직원의 환영 속에 박지성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공항 밖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와 팬들이 모여 있었다. 박지성 선수, 프리미어리그에서 통할 자신 있습니까? 베컴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요? 익숙하지 않은 영어 억양이 쏟아졌다. 그는 짧게 숨을 고르고 말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방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은 차가 맨체스터 시내를 향해 달렸다. 차창 밖으로 빨간 벽돌 건물, 좁은 골목, 이슬비에 젖은 인도. 그는 창문에 얼굴을 기댄 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 다음 날 그는 처음으로 올드 트래퍼드에 발을 들였다. 관중석엔 아무도 없었지만 빈 좌석들이 오히려 더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7만 6천 명이 들어서는 경기장. 잔디 위에서 눈을 감자 웅성거림이 들려오는 듯했다. 여기서 뛴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그는 잔디 한 움큼을 손에 쥐었다. 촉감이 다르다. 에인트호번의 잔디보다 더 촘촘하고 더 단단했다. 오후 2시 공식 입단 기자회견. 수십 대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를 향했다. 기자들의 첫 질문은 역시 퍼거슨 감독에게 향했다. 감독님, 박지성 선수의 어떤 점을 높이 평가하셨습니까? 퍼거슨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는 특별한 선수입니다. 90분 내내 뛰는 체력과 전술 이해도가 탁월합니다. 그는 이미 챔피언스리그 4강 무대를 경험한 검증된 선수죠. 하지만 다른 기자의 질문은 차가웠다. 솔직히 박지성 선수 체격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그의 키는 175cm에 불과합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세계에서 가장 거친 리그인데요. 박지성은 통역을 통해 그 질문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제가 작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축구는 크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진 걸 모두 보여드리면 그 대답은 경기장에서 나올 겁니다. 그날 밤 영국 언론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선은 박지성, 메뉴의 새로운 도박이라 썼고 BBC 스포츠는 퍼거슨의 눈은 여전히 정확하다고 평했다. 그는 둘 다 읽지 않았다. 대신 다음 날 새벽 알람을 5시로 맞췄다. 다음 날 카링턴 훈련장. 유니폼을 갈아입고 라커룸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언이에요. 웨인 만나서 반가워요. 그가 이름으로만 듣던 레전드들이었다. 처음 보는 외국인 동료들 앞에서 그는 어색하게 웃었다. 만나서 반가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훈련. 그라운드에 들어서자
공이 쉴 틈 없이 움직였다. 패스 속도, 압박 강도, 충돌의 무게. 모든 것이 PSV 시절보다 한 단계 위였다. 처음 공을 받자마자 상대가 몸으로 부딪혀 왔다. 균형을 잃고 넘어졌지만 심판의 휘슬은 울리지 않았다. 이게 프리미어리그구나. 몸이 아니라 정신이 먼저 지쳐갔다. 훈련이 끝나자 주장 로이 킨이 다가왔다. 처음엔 누구나 힘들어.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다. 잊지 마. 짧은 말이었지만 그에게는 위로이자 명령이었다. 숙소로 돌아와 샤워를 마친 뒤 그는 거울 앞에 섰다. 유니폼 너머로 비친 자신의 체구가 유난히 작게 느껴졌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다. 이대로는 안 돼. 강해져야 해. 그날 밤 한국에서 전화가 왔다. 지성아, 아버지다. 잘 지내냐? 익숙한 목소리에 숨이 막혔다. 예, 아버지. 아직은 좀 힘들어요. 그럴 줄 알았다. 하지만 잊지 마라.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실패는 없다. 예. 몸은 작아도 마음은 크다. 그걸 보여줘라. 전화를 끊자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낯선 도시, 낯선 언어, 낯선 무대.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 모든 낯설미 언젠가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 것임을. 그는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잣말처럼 다짐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다. 절대 도망치지 않는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에 비쳤다. 그의 눈빛은 그 빛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올드 트래퍼드의 관중이 그를 환호하기까지 아직은 멀었다. 하지만 이미 전설의 서막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2005년 여름, 맨체스터의 새벽은 유난히 길고 차가웠다. 태양은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고 하늘은 늘 회색이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이미 훈련장 근처 공원을 달리는 한 남자가 있었다. 검은 바람막이, 이어폰도 없이 들리는 건 숨소리뿐. 박지성, 그는 누구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했다. 더 빨리, 더 멀리. 숨이 가빠오면 그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작아도 마음은 크다. 그걸 보여줘라. 땀방울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증발했다. 그가 훈련장 문을 열고 들어설 땐 아직 아무도 도착하지 않았다. 카링턴의 관리인이 고개를 들어 놀랐다. 또 왔어? 매일 제일 먼저네. 박지성은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아직 부족해서요. 조금 더 해보려고요. 그는 누구보다 먼저 체육관 불을 켰다. 웨이트 머신 위에 수건을 올려두고 스쿼트, 데드리프트, 플랭크를 쉼없이 반복했다. 유럽 선수들보다 작은 체구, 그 약점을 체력으로 덮기 위해선 몸이 아니라 정신부터 단련해야 했다. 2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동료들이 도착했다. 야, 파크, 또 일찍 왔냐? 웨인 루니가 웃으며 말했다. 박지성은 수줍게 대답했다.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싶어서요. 루니는 고개를 저었다.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진짜야. 그러나 그 말이 그에게는 안주하라는 의미로 들리지 않았다. 그는 매일 자신에게 물었다. 오늘은 어제보다 얼마나 나아졌나? 훈련이 시작되면 그는 누구보다 많은 거리를 뛰었다. 코치가 종종 클립보드를 들고 속삭였다. 지성, 쉬는 시간엔 좀 쉬어. 그는 짧게 웃었다. 괜찮습니다. 뛸 수 있을 때 뛰어야죠. 훈련이 끝난 후에도 그는 남았다. 런닝머신에 올라 1시간, 2시간을 채웠다. 다른 선수들이 라커룸으로 향할 때 그는 여전히 땀에 젖은 채 트랙을 돌고 있었다. 퍼거슨 감독이 창밖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코치에게 조용히 말했다. 저 녀석 진짜로 뛸 줄 아는군. 8월 프리시즌이 시작됐다. 첫 상대는 스코틀랜드의 클라이드 뱅크. 박지성은 후반 60분 교체로 투입됐다. 그 순간 관중석에서는 미묘한 분위기가 흘렀다. 일부 팬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또 일부는 이 작은 아시아 선수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다. 당신이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세요.
외침이 들려왔다. 그는 귀를 막듯 집중했다. 하나만 하자. 팀에 도움이 되는 플레이. 공이 좌측에서 올라왔고 그는 빠르게 침투해 정확히 자리를 잡았다. 헤딩. 볼은 골문을 향했지만 골키퍼의 손끝에 막혔다. 잠시의 탄식. 그러나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다음 기회. 75분 스콜스의 패스를 받은 그는 수비수 한 명을 제치고 왼발로 강하게 슈팅했다. 골망이 흔들렸다. 잠시 정적, 그리고 폭발 같은 함성. 골. 박지성. 동료들이 달려와 그를 끌어안았다. 이게 바로 내 실력이야. 루니가 웃으며 그의 머리를 두드렸다. 올드 트래퍼드에 처음 울려 퍼진 빡, 빡. 당신이 어디에 있든. 응원가가 경기장을 메웠다. 그날 밤 언론은 그의 이름을 다르게 불렀다. 더 가디언 작지만 멈추지 않는 심장.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 메뉴의 새로운 에너지, 박지성. 하지만 그는 환호를 뒤로 한 채 다음 날 새벽 6시에 또 달렸다. 프리시즌은 연습일 뿐. 진짜는 리그다. 런닝화가 젖은 아스팔트를 때릴 때마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오늘도 뛸 수 있다면 내일은 더 멀리 갈 수 있다. 그의 시계엔 아직 프리미어리그 개막까지 2주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개막전보다 더 치열한 싸움을 자신 안에서 매일 벌이고 있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박지성은 누구보다 뜨겁게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발자국, 올드 트래퍼드로 향하는 길이 조금씩 그려지고 있었다. 2005년 8월 13일 토요일 아침, 영국 리버풀 인근의 구디슨 파크, 에버턴 원정 경기 날이었다. 박지성은 팀버스 맨 뒤쪽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늘은 잿빛, 도로는 젖어 있었다. 이슬비가 흩날리는 창문 위로 손가락이 떨렸다. 그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이 그날이다. 퍼거슨 감독의 목소리가 버스 안을 가득 채웠다. 오늘이 시즌 개막이다.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라. 박지성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이름은 선발 명단에 없었다. 벤치 대기 명단. 하지만 그조차도 영광이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킥오프. 구디슨 파크의 4만 관중이 함성을 질렀다. 거친 응원가, 휘슬, 부부젤라의 소리. 메뉴의 붉은 유니폼이 그라운드를 가로질렀다. 벤치에서 바라보는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전반은 답답했다. 0대 0. 후반 초반까지도 공격은 살아나지 않았다. 퍼거슨이 갑자기 일어섰다. 그의 눈빛이 벤치를 향했다. 지성, 준비해. 심장이 요동쳤다. 조끼를 벗어던지고 신발끈을 고쳐맸다. 코치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침착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65분 교체보드에 숫자 13번이 떴다. 교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13번 박지성. 관중석 일부에서 박수가, 또 다른 쪽에서는 야유가 섞였다. 그는 그 모든 소리를 통째로 삼켰다. 첫 터치는 가벼운 패스였다. 공의 속도와 회전이 PSV 때와 전혀 달랐다. 볼이 발끝에서 튕겨나가는 느낌이 묘하게 달랐다. 빠르다. 한 박자 빠르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템포를 맞췄다. 70분 에버턴의 역습 상황. 상대 미드필더가 드리블로 중앙을 돌파했다. 그는 전력 질주로 따라붙었다. 마지막 순간 완벽한 태클. 공만 건드리고 그대로 일어났다. 관중석에서 잠시 탄성이 새어나왔다. 좋은 태클이네요, 지. 75분 메뉴의 공격 기회. 왼쪽에서 루니가 크로스를 올렸다. 박지성은 반박자 빠르게 침투했지만 공은 수비의 머리에 맞고 굴절됐다. 그는 뒤로 돌아가 공을 다시 살렸다. 짧은 패스, 폴 스콜스의 중거리 슛. 골망이 흔들렸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골. 스피커가 터질 듯 울렸다. 선수들이 스콜스에게 몰려갔고 박지성의 어깨를 두드렸다.
좋은 판단이었어. 내가 욕심냈다면 이 골은 없었어. 그는 웃으며 숨을 고르지 못한 채 대답했다. 팀이 먼저죠. 경기는 그대로 끝났다. 1대 0, 맨유의 시즌 첫 승. 기록지에 그의 이름 옆에는 출전 25분이 적혀 있었다. 숫자는 짧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길었다. 라커룸에서 퍼거슨이 다가왔다. 잘했어, 지성. 오늘 내가 보여준 건 단순한 체력이 아니야. 팀을 움직이는 법을 아는 선수야. 박지성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감사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그날 밤 영국 언론은 놀라웠다는 듯 논조를 바꿨다. BBC 스포트 박지성. 25분 동안 3km 끝없는 움직임. 더 타임즈 메뉴의 새로운 엔진이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보다 더 큰 환호가 터졌다. 박지성, 프리미어리그 데뷔. 한국인 최초 메뉴 무대에 서다. 하지만 그는 뉴스도 기사도 보지 않았다. 숙소로 돌아오자마자 운동화를 벗고 다시 러닝화를 꺼냈다. 다음 날 아침 달리기 루틴을 놓칠 수 없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땀에 젖은 얼굴, 붉은 유니폼의 13번. 그는 그 숫자를 손가락으로 쓸며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은 25분이었지만 언젠가 90분을 채울 거야. 그리고 불을 끄고 누웠다. 창밖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문장만 맴돌았다. 오늘의 25분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 그날의 함성과 그날의 땀방울이 그를 프리미어리그의 진짜 무대 속으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2005년 겨울, 맨체스터의 바람은 살을 에었다. 비는 눈으로 바뀌어 카링턴 훈련장 잔디 위를 하얗게 덮었다. 그날도 예외 없이 박지성은 누구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다. 새벽 6시 반. 트레이닝복 위로 김이 피어올랐고 그의 신발 밑은 이미 젖어 있었다. 지성, 오늘은 눈이 오는데도 왔네. 코치가 웃으며 물었다. 눈이 와도 축구는 멈추지 않잖아요. 박지성은 짧게 대답하고 다시 공을 찼다. 이적 첫해 그는 선발과 교체를 오가며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감독은 늘 말했다. 지성은 쓰면 쓸수록 빛나는 선수다. 그러나 그 빛은 화려한 드리블이나 슈팅이 아니라 그라운드를 덮는 그림자였다. 그의 역할은 단순했다. 공격수가 공을 잃으면 가장 먼저 달려가 압박하고 수비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내려와 막는 것. 그러나 단순한 일, 끝까지 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하루는 체력 담당 코치가 클립보드를 들고 라커룸을 돌았다. 오늘 거리 측정 결과 나왔다. 팀 평균이 10.4km인데 파크 너 13.6km야. 선수들이 웅성거렸다. 세계의 패라도 달렸냐. 그 말에 모두 웃었고 그날 이후 그의 별명은 삼패왕이 되었다. 하지만 그 별명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그의 몸엔 진짜로 다른 리듬이 있었다. 남들이 멈출 때 그는 한 걸음 더 내딛었다. 볼을 잃어도 포기하지 않고 수비수와 공격수 사이의 빈 공간을 쉼없이 메웠다. 2006년 2월 챔피언스 리그 16강전이 다가왔다. 상대는 프랑스의 릴. 퍼거슨 감독은 경기 전날 회의에서 지시했다. 지성, 넌 상대의 핵심 미드필더를 그림자처럼 따라가라. 그가 패스를 연결하지 못하게 막아라. 예, 감독님. 릴의 홈 경기장. 관중석의 야유가 거세게 쏟아졌다. 그러나 박지성은 흔들리지 않았다. 휘슬이 울리자마자 상대 플레이메이커를 따라붙었다. 몸을 부딪히고 패스기를 차단하고 때론 슬라이딩으로 공을 빼앗았다. 전반 30분 릴레 감독이 벤치에서 손을 내저었다. 저 한국인 좀 어떻게 안 돼? 그러나 심판은 태클을 보고 고개를 저었다. 클린 태클이다. 그는 공격에서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후반 70분 오른쪽에서 볼을 받아 한 번 접고 크로스를 올렸다. 루니가 헤딩으로 받아 넣었다. 골. 맨유 1대 0.
결국 그 경기가 결승골이 되었다. 경기 후 퍼거슨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지성은 팀의 심장이다. 오늘 그가 없었다면 리듬을 되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날 밤 영국의 언론들이 일제히 박지성을 주목했다.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는 이렇게 썼다. 그는 골보다 귀한 선수를 증명했다. 움직임으로 경기를 지배했다. 릴레 감독도 인정했다. 박지성은 악몽이었다. 90분 내내 우리 플레이를 끊었다. 그는 인터뷰를 거절하고 조용히 버스에 올랐다. 헤드폰을 귀에 꽂았지만 음악은 재생되지 않았다. 그저 심장 소리만 또렷했다. 오늘도 나는 뛰었다. 내 할 일을 했다. 그의 봄 올드 트래퍼드의 관중들은 새로운 노래를 불렀다. 빡, 빡, 당신이 어디에 있든. 농담 섞인 가사였지만 그 노래는 맨유 팬들이 그를 우리의 선수로 받아들였다는 상징이었다. 한국에서는 다른 의미로 그를 불렀다. 투지의 아이콘, 작지만 큰 심장. 한 기자가 물었다. 당신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다. 저는 메시처럼 드리블을 잘하지도 호날두처럼 슛이 강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뛰는 한 저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허풍이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프리미어리그 평균 활동량보다 23km 더 뛰었다. 가끔 코치가 물었다. 지성, 어떻게 그렇게 오래 뛸 수 있지? 그는 짧게 웃으며 말했다. 생각보다 축구는 단순해요. 공이 있는 곳으로 먼저 가면 그게 이기는 거니까요. 박지성은 그날 이후 3패왕으로 불렸지만 그에게는 더 단순한 목표가 있었다. 언제든 부르면 뛸 수 있는 선수. 그것이면 충분했다. 추운 겨울밤 카링턴의 불빛 아래. 그는 여전히 혼자 달리고 있었다. 얼음처럼 찬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자 그는 고개를 들었다. 조금 더 한 걸음만 더. 그렇게 그는 화려함이 아닌 헌신으로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날부터 맨유는 단 한 번도 박지성 없는 팀을 상상하지 않게 되었다. 2010년 3월 10일 올드 트래퍼드의 밤. UEFA 챔피언스 리그 16강 2차전. 상대는 이탈리아의 명문 AC 밀란이었다. 1차전 원정에서 3대2로 승리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날 홈에서 승부의 마침표를 찍어야 했다. 그라운드 안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밀란의 명단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다. 카카, 피를로, 세도르프, 베컴, 네스타. 유럽 축구의 상징과도 같은 이름들. 하지만 퍼거슨 감독은 경기 전 회의에서 단호히 말했다. 오늘의 열쇠는 하나다. 피를로를 멈춰라. 그가 공을 가지면 밀란은 살아난다. 그를 지워버리면 우리가 이긴다. 그리고 감독의 시선이 박지성을 향했다. 지성, 오늘 그 역할은 내 거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감독님. 맡겨주십시오. 경기 시작과 동시에 밀란은 특유의 짧은 패스로 템포를 올렸다. 피를로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받자마자 박지성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피를로는 방향을 바꿨지만 그 그림자는 끝내 떨어지지 않았다. 어서요, 피를로. 동료의 외침에도 피를로는 고개를 저었다. 박지성이 붙은 순간 공간은 사라졌고 패스길은 닫혔다. 전반 12분 맨유가 역습 기회를 잡았다. 루니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 박지성이 빠르게 오버래핑하며 수비수를 끌고 갔다. 그 움직임 덕분에 루니가 완벽한 찬스를 얻었다. 슈팅, 골. 1대0. 퍼거슨 감독이 벤치에서 박수를 쳤다. 그게 바로 내가 원한 움직임이야. 그러나 박지성의 진짜 무대는 공격이 아니었다. 전반 내내 그는 피를로를 완벽히 봉쇄했다. 피를로가 공을 잡을 때마다 압박했고 공을 받기 전에도 미리 동선을 차단했다. 이탈리아 해설진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피를로가 사라졌습니다. 저 한국인이 그를 삼켜버렸어요. 후반 2분
루니가 다시 한번 골을 넣었다. 2대 0. 밀란의 미드필더들은 점점 조급해졌다. 피를로는 깊게 내려와 공을 받으려 했지만 박지성은 여전히 한 발 앞서 있었다. 그리고 후반 59분, 마침내 그의 순간이 찾아왔다. 스콜스가 중앙에서 공을 뿌렸다. 루니가 헤딩으로 흘려주자 박지성이 문전으로 파고들었다. 침착한 오른발 슈팅. 공이 골망을 갈랐다. 골. 박지성. 올드 트래퍼드가 폭발했다. 동료들이 몰려들었다. 루니가 그를 끌어안으며 소리쳤다. 이건 내 경기야, 지성. 완벽했어. 경기는 4대 0 완승으로 끝났다. 그날 밤 영국 언론의 일면은 박지성의 사진으로 덮였다. 더 가디언 지성, 피를로를 지운 남자. BBC 스포트 퍼거슨의 비밀병기, AC 밀란의 심장을 멈추다. 그리고 퍼거슨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지성은 전술의 활용점정이었다. 그는 피를로를 완벽히 봉쇄했고 우리는 그 덕분에 유럽 최고의 팀을 꺾을 수 있었다. 이탈리아 현지 방송에서도 이 장면을 분석했다. 전문 해설자는 이렇게 말했다. 피를로가 공을 잡을 때마다 이미 박지성이 옆에 있었다. 그건 단순한 체력이 아니라 경기 읽기의 예술이었다. 라커룸 안 선수들은 흥분에 휩싸여 있었다. 루니, 스콜스, 에브라가 번갈아가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넌 오늘 AC 밀란을 혼자 이겼어. 그는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겼죠. 하지만 경기장을 빠져나오며 그는 조용히 생각했다. 오늘은 내 축구 인생에서 잊지 못할 날이겠지. 그날 이후 해외 언론들은 그를 전략가의 선수, 전술의 조각이라 불렀다. 감독이 그림을 그릴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름이 박지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라운드를 누비는 그 한 사람의 움직임이 세계 최강을 흔들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날 밤 숙소 창문 밖엔 봄비가 내렸다. 창가에 기대어 그는 손을 펼쳤다. 손바닥 위엔 아직도 잔디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이제야 나다운 축구를 한 것 같아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그날 밀라노의 두뇌를 멈춘 한국인, 그 이름은 올드 트래퍼드의 밤하늘 아래 또 하나의 전설로 새겨지고 있었다. 2011년 4월 잉글랜드 맨체스터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시즌 막바지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 모두에서 맨유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훈련이 끝나고 라커룸으로 향하던 박지성의 어깨 위로 퍼거슨 감독이 손을 올렸다. 지성, 내일은 내 차례야.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그 속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는 알았다. 이 말은 결정적인 경기에서만 나오는 약속이라는 걸. 상대는 첼시. 리그 우승의 향방을 가를 빅매치였다. 당시 첼시는 토레스, 램파드, 드록바가 버티는 막강한 팀이었다. 감독의 신뢰를 받는다는 건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었다. 경기 전날 밤 숙소에서 그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이 팀에서 6년째다. 화려한 선수들 틈에서 내가 존재할 이유는 뭘까? 아마도 믿음. 나를 믿어준 감독님에게 부끄럽지 않게 뛰는 것. 경기 당일 스탠포드 브릿지는 이미 긴장으로 가득했다. 킥오프 직전 퍼거슨이 짧게 말했다. 지성, 오늘 넌 드록바의 2차 움직임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역습 때 내 속도가 필요하다. 명심하겠습니다. 휘슬이 울렸다. 첼시는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했다. 박지성은 쉼없이 움직였다. 때론 램파드 앞에서, 때론 에브라 옆에서 공이 가는 방향마다 그의 그림자가 있었다. 전반 36분 맨유가 역습을 전개했다. 루니가 오른쪽으로 볼을 내주자 박지성이 침투하며 수비 2명을 끌고 갔다. 그 사이 비어버린 중앙 공간, 긱스가 파고들어 루니에게 연결 슈팅. 골. 1대 0. 카메라가 루니를 비췄지만 퍼거슨의 시선은 그라운드 반대편을 향해 있었다.
지성이 공간을 만들었다. 코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계산된 움직임이었죠. 후반전 첼시가 거세게 몰아붙였다. 램파드가 슛을 때렸고 드록바가 몸으로 밀어붙였다. 그러나 박지성은 한 발 늦지 않았다. 그의 움직임은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이 팀의 균형을 지탱했다. 후반 82분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다. 첼시의 역습 상황, 램파드가 하프라인을 넘어 드록바에게 스루 패스를 찔렀다. 그러나 그 찰나의 순간 박지성이 뒤에서 슬라이딩으로 볼을 걷어냈다. 공이 터치라인 밖으로 나가자 퍼거슨이 벤치에서 손뼉을 쳤다. 그게 바로 지성이야.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선수. 경기가 끝나자 맨유는 2대1로 승리했다. 기록지에는 어시스트 0, 득점 0이라 적혀 있었지만 선수 평점엔 그의 이름이 맨 위에 있었다. 스카이 스포츠는 평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기를 지배한 남자. 경기 후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다. 오늘 최고의 활약이었습니다. 당신의 비결은 뭔가요? 박지성은 미소 지으며 짧게 답했다. 제가 가진 건 노력뿐이에요. 누군가 저를 믿어줄 때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퍼거슨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성은 나의 신뢰 그 자체야. 그를 넣으면 나는 마음이 편해진다. 라커룸으로 돌아온 그는 조용히 유니폼을 벗었다. 땀에 젖은 붉은 셔츠가 무겁게 손에 얹혔다. 그 무게는 단순한 천의 무게가 아니었다. 감독의 믿음, 팀의 신뢰, 그리고 자신의 책임.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누군가의 믿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믿어줄 차례겠지.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단지 뛰는 선수가 아니라 이제는 팀을 움직이는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을. 올드 트래퍼드의 수많은 별들 사이에서 그는 조용히 빛났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아니었지만 그 빛은 꺼지지 않았다. 믿음의 무게를 끝까지 견딘 남자. 그것이 박지성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2012년 여름, 맨체스터의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6월의 햇살이 카링턴 훈련장 잔디 위에 고르게 내려앉았지만 그날만큼은 그 평화로운 풍경조차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다. 훈련이 끝난 뒤 퍼거슨 감독이 그를 조용히 불렀다. 지성, 잠깐 이야기할까? 감독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이미 무슨 말을 듣게 될지 알고 있었다. 이제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뛰지 못할 거야. 팀은 세대 교체가 필요하고 너는 이미 모든 걸 증명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지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독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가 떠나는 게 싫다. 넌 내 커리어에서 가장 믿을 수 있었던 선수 중 하나야. 그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감독이 직접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수고했다, 지성. 너는 이 팀의 영혼이었다. 며칠 뒤 공식 발표가 나왔다. 박지성,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퀸즈파크 레인저스로 이적. 그 순간 영국 언론과 팬들이 동시에 침묵했다. 그가 떠난다고. 그는 트로피보다 중요한 존재였는데. 그는 기자회견에서 짧게 말했다. 맨유는 제 인생의 학교였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건 축구보다 사람의 가치였습니다. 퍼거슨 감독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붉은 유니폼 하나를 건넸다. 등번호 13번. 넌 이 번호를 처음부터 끝까지 존중했지. 이건 내 것이야. 그는 유니폼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감사합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던 차 안, 그는 휴대폰을 꺼내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은 여전히 올드 트래퍼드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에 반짝이는 경기장의 지붕이 마치 그를 배웅하듯 빛나고 있었다. 새로운 팀, 새로운 도시. QPR의 유니폼은 낯설었고 팬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는 이제 맨유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런 시선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그랬듯 묵묵히 달렸다. 패배가 이어져도 고개를 들었고 누구보다 먼저 훈련장에 도착했다. 그의 태도는 어느새 팀의 기준이 되었다. 한 기자가 물었다. 당신은 여전히 뛸 이유가 있습니까? 그는 웃었다. 믿음을 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아직 뛰어야죠. 시즌이 끝나갈 무렵 QPR이 강등권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경기. 그는 교체 출전으로 들어갔다. 관중석의 소음이 멀게 들렸다. 그러나 그라운드 위에서 그는 여전히 똑같았다. 누군가의 빈 공간을 메우고 마지막까지 팀을 위해 몸을 던졌다. 경기가 끝나자 상대팀의 코치가 악수를 청했다. 당신 같은 선수는 보기 드뭅니다. 그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후로 몇 해가 흘렀다. 그는 조용히 축구화를 벗었다. 기자회견도 눈물의 작별 인사도 없었다. 그저 한 장의 편지만 남겼다. 저는 행운이 많았습니다. 좋은 감독님, 좋은 동료, 좋은 팬들을 만났습니다. 축구는 제게 인생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라운드 위에서 진심을 배웠습니다. 그의 이름이 메뉴의 역사 영상 속에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그는 조용했지만 경기장은 그를 기억한다. 지금도 올드 트래퍼드 북쪽 스탠드 어딘가 한 노년의 팬이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그때 그 한국인 있잖아. 우린 그가 있으면 질 걱정을 안 했지. 박지성은 스포트라이트보다 그림자를 택했다. 화려함보다 헌신을, 명예보다 팀을 선택했다. 그가 남긴 기록은 숫자로는 작았지만 그가 남긴 신뢰는 세대를 넘어 남았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다시 그라운드 위에서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가장 위대한 선수는 누구였나요? 그러면 올드 트래퍼드의 바람이 대답할 것이다.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뛰었던 남자. 그 이름은 박지성이다.